반도체 예산도 줄줄줄 샌다는 뜻이죠. 국가 예산이 줄줄 새는데 대한민국의 최고라고 이야기하는 반도체 예산까지도 줄줄 샌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나라 운영이 죄송합니다. 뭐 엉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제가 죄송합니다 했던 것은 개판이란 말을 쓰려고 하다가 사실은 제가 안 썼다는 뜻이에요. 예, 그 정도로 말입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개판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반도체 예산 나눠먹기. 여러분 보시면 진짜 놀랍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3곳을 지정해서 5년간 450억을 지원을 하겠대요. 그런데 똑같은 예산이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부에 가보니까 반도체 특성화대 8곳을 지정을 해서요. 540억 원을 또 지원을 하겠대요. 아니 이게 뭐예요 도대체? 똑같은 반도체 특성화대잖아요. 그죠? 교육부에서는요 4년 동안 540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보세요.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 3곳에다가 2028년까지 164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여러분 다 다른 예산인가요? 글쎄요. 이게 다른 예산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국민을 놀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거 똑같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부처가 3군데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반도체 예산 나눠먹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실질적으로 반도체 예산을 가지고 이게 반도체 인력을 길어낸다면 한 곳에 집중해서요. 한 부처에서 집중해서 대학을 여러 지정한 다음에 사후관리까지 가능하게끔 지원하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세 부처에서 각각 나눠 먹는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충격적이죠. 이미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R&D 예산, 국가 예산, 연구개발 예산 나눠 먹게 하는 거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다. 개별 사업마다 수백 개의 대학씩 또 수백 개의 기업이 공평하게 나누어서 이게 싸우지 않도록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렇게 이미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포퓰리즘보다 더한 나눠먹기. 이게 먼저 보는 예산이 그게 내가 임자다 이런 이야기가 여기서도 통하죠. 지금까지 말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예산 아니면 연구개발 예산이 적지 않았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국가연구개발 예산이 2013년에 16조 9천억 원입니다. 2023년 올해는 30조 7천억 원이에요. 10년 새 증가율이 81.7%고요. 13조 8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죠. GDP 대비 연구개발 예산을 보면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다음이다. 아니면 이스라엘보다 앞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1등이고 대한민국이 2등이긴 하지만요. 연구개발 예산이 엄청나게 퍼붓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30조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데 그들끼리 나눠먹게 한다면 나라 예산이 포퓰리즘보다 더 안타깝게 집행이 된다.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요? 심지어 말입니다. 시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깡통 특허를 받는데 이 예산이 들어간다. 깡통 특허가 뭐냐? 상업화가 어려운 거. 상용화가 어려운 거. 이게 깡통 특허인데 그런 깡통 특허에도 많이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률이 100% 가까운 성공률이 100%에 가까워요. 그런 부실 연구에도 돈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성공률이 100% 가까운. 이 말은 여러분 예산이 안 들어가도 성공을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 예산을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참 말이 안 되죠. R&D 연구개발 예산이라는 건 연구개발을 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을 말하는데 이거는 앞으로 이게 연구개발이 다 된 예산 다 된 사안에 대해서도 지금 쓴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줄줄 새는 예산 이미 국가예산 제가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이런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되고요. 2018년까지만 해도 20조 5천억 원이었던 것이 2020년, 2021년, 2022년 뭐 이게 천정부지로 늘어나요. 관리는 제대로 안 하고 빼먹기 위해서 마치 말입니다. 예산을 늘려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안타깝다 생각합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연구개발이면 이 반짝반짝하는 머리는 아무래도 30대 이하의 연구원들에게 있습니다. 연구개발. 물론 특별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장기간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이게 경륜이 쌓이고 또 쉽게 말하면 경험이 많은 이런 연구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게 젊은이들에게 젊은 연구원에게는 턱없이 연구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40대 그러면 30.3%를 점유합니다. 2조 4,139억 원. 50대가 절반 가까이 차지합니다. 46.4%, 3조 7,045억 원. 그리고 60대 이상의 연구원이 17.8%, 1조 4,204억 원. 저는 여러분 아무리 적어도요. 60대 이상의 연구 비용이나 30대 이하의 연구 비용은 좀 비슷하게 가져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고요? 젊은이들의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에 연구비를 넣어주면요. 진짜 반짝반짝하는 그런 기술들이 개발될 수 있거든요. 묵직한 기술도 개발하는 게 중요하지만 반짝반짝도 중요하거든요. 이 반짝반짝하는 기술이 개발됨으로 해서 40대, 50대 이 연구원들이 함께하면 이게 묵직한 기술로도 개발되는 그런 사태가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30대에게는 턱없이 연구비가 가지 않은 이런 폐단도 있습니다. 연구비가 똑같은 연구비가 각 부처별로 나눠진 것도 있고요. 또 젊은이들에게 더 하지 않는 그런 최악의 폐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요. 실제 전체 대학 교수 1인당 평균 연구비가 1억 788만 원입니다. 그런데 30대 이상 1인당 평균 연구비는요. 6,721만 원이에요. 30대 이하, 이상이 아니고 참 이하입니다. 62.3% 수준입니다. 굉장히 적죠. 1인당 평균보다가도 더 낮습니다. 30대 이하 연구원들의 평균 연구비가. 그러면 여러분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가 연구가 돼서 쉽게 말하면 큰 연구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뭐 놓칠 수밖에 없다 뭐 이 정도까지 가는 거는 너무 심하다고 이야기하면요. 적어도 말입니다. 비슷하게는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하게. 그렇지 않고 이게 여러분 한꺼번에 말입니다. 이게 연구 경험이 많은 분들에게 많은 연구원들에게 쏟아붓는다는 게 뭐 좋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요. 이렇게 폐단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 저는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말입니다. 우리 지금 국가 예산이 줄줄 새는 배경인데
더 확실한 방법으로 저는 시장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하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제일 중요한 게 국가 예산도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구조조정이 시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교육비 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저는 전반적인 예산에 어떤 구조조정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R&D 예산뿐만 아니라 예, 영국이 망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어마어마한 복지 정책이 결국은 영국병을 낳았고요. 지금 영국은 다른 그 어느 나라보다도 위험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국병을 고치기가 진짜 만만치 않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고 우리는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로 갈 가능성 큽니다. 때문에 지금 제대로 된 예산 조정이 필요하고요. 그 조정에서는요. 퍼주기 예산은 싹둑 자르고요. 생산적인 예산은 더 늘려주면서 생산의 효과를 더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구조조정.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저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대통령까지 나서서 예산에 대한 구조조정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체가 저는 개혁의 시작이다. 참 무리긴 하지만 개혁의 시작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